네, 매주 수요일에는 기자들의 눈으로 정치권 사정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경향신문 구교영 기자,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밖에 비 안 온다고요? 저 올 때는 약간 네. 보슬비가 좀 내려가지고 우산을 쓰고 왔습니다. 그렇구나. 네. 저 아침에 새벽에 오는데 비가 조금씩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비 많이 올까 걱정했는데 상대적으로 덜 오는 것 같긴 한데 네. 이제 장마철에 들어선 건 그러니까, 사실이어가지고 예, 우산 항상 축축합니다. 네, 예. 들고 다녀야 됩니다. 예, 축축한 가운데 저희가 상큼하고 발랄하게 정치 현안을 상세하게 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광고 아니, 그러니까요. 소중합니다. 광고는 상큼하게 소중합니다. 가야죠. 네. 예. 상큼하게 광고부터 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개해드릴 광고는 인터넷 비교원입니다. 무조건 써야 하는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렌탈, 의외로 매월 나가는 요금으로 부담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인터넷 비교원이 최대 128만 원의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 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알뜰폰 또는 휴대폰 새로 장만 없이 현재 쓰고 있는 휴대폰 통신사만 변경하셔도 최대 30만 원의 혜택을 돌려드립니다. 인터넷 비교원은 23년간 현금 사은품 누적 983억 원 이상, 누적 가입자 60만 명 이상이고요. 서울보증보험에 8억 원 이상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튼튼한 법인 기업입니다. 따라서 안심하고 가입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동안 개인정보 보안도 철저해서 단 한 건의 보안 사고도 없었다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교원에서는 지원금이 타사보다 적다 그러면 차액의 무려 150%를 보장해드리는 비교원 보장제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 사은품 혜택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55인치 삼성 텔레비전으로 따로 선택하셔서 받으실 수도 있으십니다. 지금 1670-2571, 1670-2571로 전화 주시거나 네이버에서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저게 서경석 씨 저게 너무 재밌어 따라하게 돼요. 128만 원 최대 혜택. 연예인과 저는 역시 다릅니다. 자, 두 번째 소개해드릴 광고는 시니케어 플라센타 플러스 페이셜 크림입니다. 요 크림 참 좋아요. 정말 추천드립니다. 저처럼 50대 50대 엄마들에게 딱 좋은 크림이고 일단 향이 은은하고 부담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발라도 촉촉함을 유지할 수 있어서 진짜 추천드려요. 예. 젊은 분들은 모르겠어요. 살짝 유분감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처럼 50, 60, 70 언니들 우리 다 사십시다. 네, 호주 식약청 인가를 받고 생산된 시니케어 플라센타 플러스 페이셜 크림. 이 크림은 주름을 당겨주고 피부를 밝혀주는 시간을 되돌리는 플래시백 크림입니다. 양태반 성분이고요. 손상된 피부 재생, 자연 유래 성분으로 흡수가 빠릅니다. 마카다미아 오일, 아르간 오일로 피부 보습, 항산화 효과에도 도움을 줄 수 있고요. 주름 개선, 미백 효과를 식약청으로부터 인증받은 기능성 크림이기도 합니다. 하루 24시간 촉촉함을 채워주는 플라센타 플러스 페이셜 크림으로 어제와 달라진 오늘의 피부를 경험해 보시기를 강추드립니다. 현재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누적 판매량 10만 개 돌파했는데요. 저희 취재 편의점 통해서 100만 개 돌파 하기를 기원합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좀 하나씩 사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제 71만 명이니까 대단합니다. 하나씩 사면 네. 됩니다. 네, 자 팬즈몰 여전히 영문으로만 검색이 가능합니다. FANGMALL 팬즈몰에서 1+1으로 구매가 가능하니까요. 많은 구매 부탁드립니다. 저희 취재 편의점 더보기창 가시면 링크 올려져 있으니까요. 바로 들어가셔서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정치 현안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특검들이 상당히 세게 경쟁적 모드다. 지금 오늘 아침에 전해진 속보만 놓고 판단한다 하더라도 김건희 씨에 대해서 계속 불응하면 체포영장 치겠다라는 게 지금 민중기 특검, 이명현 특검 다 나왔어요. 그리고 내란 특검, 조은석 특검은 어제 윤석열 그 피고인에 대해서 영장 했죠. 체포영장 청구를 했습니다. 자. 이번 주에 다 갑니까 감옥으로? 알려주세요.
자, 법조 전문 구경 기자님 빨리 전망. 아니 예단하기는 어렵지만은 네. 기본적으로 자업자득인 측면이 너무 크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같은 경우에도 경찰에서 무려 3차례의 출석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네. 불응을 했기 때문에 특검이 기록을 봤더니 이건 안 나오면 안 되는 상황이다 이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범죄 혐의의 중대성이라든가 증거인멸 가능성 같은 것들을 두루 판단해서 체포영장을 윤석열을 상대로 청구한 것으로 보이고 김건희도 마찬가지입니다. 특검이 시작되기가 무섭게 어디로 갔습니까? 조사를 받으러 검찰에 간 게 아니고 병원에 입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행태가 결국은 특검 조사에서도 소환에 불응하겠다는 의사표시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강공을 통해서 신병을 확보해서 의혹을 정해진 시간 내에 다 풀어버리겠다 이런 의지를 특검들이 차례로 천명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170일 안에 어떻게든 끝내야 됩니다. 시간이 많은 것 같지만 하루하루가 엄청 바쁘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자 방금 전에 내란 특검팀에서 윤석열 출국 금지를 했습니다. 네. 출금은 김건희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네. 사실 뭐 되어 그쪽이 있는지 사실은 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이게 비공개로 진행되다 보니까 당사자도 사실 모르긴 하거든요. 예. 온라인으로 직접 확인해 보지 않는 이상 본인도 공항 가가지고 출금된 사실을 알고 맞아요. 돌아오는 경우도 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이것은 되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핵심 피의자와 피고인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새 특검에 경쟁이 붙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누가 먼저 윤석열과 김건희의 신병을 확보하느냐에 따라서는 이 수사의 성패가 좀 달린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너무 과하게 경쟁하지 말고 먼저 신병을 확보하는 특검이 있다고 하더라도 돌아가면서 이렇게 해당의 어떤 대면 조사를 잘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그렇군요. 어제 그 내란 특검이 기본적으로 윤석열에 대한 신병 확보 방침을 밝히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법불악이라는 말을 네, 했죠. 법불악이라고 했어요. 법은 귀한 사람에게 아부하지 않는다. 예. 근데 여기서 핵심적인 부분은 윤석열은 이제 귀한 사람도 아닙니다. 아크로비타 상가를 활보하는 네. 동네 아저씨거든요. 동네 아저씨다. 동네 아저씨가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경찰 소환에 불응하고 공처 소환에 불응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예. 때문에 특검으로서는 달리 방도가 없는 것이고 예. 앞으로 이제 조사실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과거에는 역대 대통령의 경우에는 편의를 많이 봐줬어요. 조사실 내부에 뭐 편의시설을 둔다거나 네네. 옆에 침상 같은 것도 두고 그랬는데 어제 뭐라고 얘기했냐? 특혜를 주지 않겠다. 네, 맞습니다. 있는 그대로 일반인과 다를 거 없이 조사하겠다. 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윤석열은 내란과 관련해서 모든 피의자들이 출석 조사에 응함에도 불구하고 유일무이 윤석열만 조사에 불응하고 있다. 네. 이런 판단을 정확하게 한 것 같고 사실은 윤석열 측에서 오늘 아침에 불이 나게 반응을 보인 게 네. 뭐 인권을 운운하면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특검 조사랑 경찰 조사는 다르다 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던데 예. 과거의 윤석열을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거든요. 소시적의 윤석열 검찰총장은 사상 초유로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던 조국을 상대로 네. 압수수색까지 하신 분입니다. 맞아요. 본인은 죄가 쌓이고 쌓여서 백일화에 드러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국민들 앞에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특검이 대신 단죄해야 한다는 생각을 좀 한번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윤석열 쪽에서는 이제 특검이 뭐 제대로 통보도 안 해주고 체포영장 친다 이런 불만을 지금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에 대한 내란 특검의 논리도 있더라고요. 애초에 내란 특검 자체를 부정해놓고서 특검 소환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된다. 앞뒤가 예. 안 맞는 말 하면서 예. 우리가 언제까지 너네 말을 들어줘야 되냐? 우리는 그냥 정해진 스케줄대로 쭉 가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뭐 그리고 이제 내란 특검에서 나오는 수많은 정보들이 아마 수사에 중요한 동력으로 작용할 것 같은데 오늘 아침에만 하더라도 이 안가회동에서 네, 네, 그렇죠. 법률비서관이 추가로 그러니까요. 있었다라고 하는 네. 중앙일보 네. 단독 보도가 있는데요. 네. 해당 기록이 내란 특검으로 넘어가면서 나오게 되는 뉴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한선아라고 하는 당시의 법률비서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문제적 인물이냐면 네. 이분이 유성 간첩 조작 사건에도 이름을 올렸던 검사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좀 주시해서 봤었던 예. 분인데 네. 이분이 결국은 법률비서관 자리에 있으면서 예. 이 안가해동 사실 제2의 개헌 모의를 했다라고 하는 의혹까지 사고 있는 중요한 아직 실체가 밝혀지지 않은 내란의 전모의 한 부분인데 네. 여기에 법률비서관이 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해당 기사에 따르면 박지원 의원의 주장인데 네. 비서관이 2명이 더 있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한 명 더 네. 있다는 네, 그러니까 아직 거잖아요. 안 밝혀진 사람이 더 있다. 예. 그러니까 이 내란의 전모라고 하는 게 굉장히 더 지금 특검에서 해야 될 일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한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민정수석에게 사의를 표명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하나하나 해명이 무슨 뭐 신기합니다, 진짜. 연말 모임에 네. 했다. 연말 가기 전에 얼굴이나 한번 보자. 계엄 직후에 자기들끼리 뭐 그 송년을 했다는 그러니까, 취지잖아요. 예, 뭐 와. 좀 신세한탄하는 자리였다. 그리고 사실은 내가 사직서내러 간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그 역시 수사의 달인 양문남 의원이 아니
신세 한탄하고 연말 모임하는 그 또래의 그 법조인들이 모이는데 한정화가 나이도 어린데 어떻게 알고 그러니까 제가 가냐. 여기서 설명을 좀 네. 드리면은 법조라는 거는 네. 연수원 기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렇습니다. 상명하복이고 수직적이고 상하적인 구조입니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시 안가회동에 동석했던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연수원 17기죠. 17기. 그리고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18기입니다. 18기. 이완규는 좀 낮아 23기입니다. 예. 그리고 김주현 그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예. 18기거든요. 예. 거기에 감히 법률비서관 한정화 29기 따위가 어떻게 끼어냐 급이 예. 안 맞는데 네. 갔다라는 것은 네. 기본적으로 대통령실의 참모 아닙니까? 그런 의중을 갖고 갔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본인의 해명 자체가 예. 사직서를 전달하는데 굳이 그 중하게 여러 사람 법조 선배들 모임에 가서 앞에서 문 앞에서 기다리다가 사의 표명한 겁니까 그러면? 그러니까요. 정확하게 그렇죠. 어떤 예. 행위를 했는지를 예. 육하 원칙에 의거해서 밝혀라. 그러면 좀 수용 가능성을 살펴보겠다. 물론 본인이 네. 이런 거예요. 텔레비 보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충격받아서 안 되겠다. 안가로 찾아가서 사표 내야겠다 생각해서 사표를 냈고 실제로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그 주에 사표를 낸 것은 내긴 맞다라는 냈다. 것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 공안검사 출신으로 류성 간첩 조작 사건까지도 이제 연루가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메신저로 갔나요? 메신저로 갔을까 윤석열에? 그러니까 결국 법률비서관이기 때문에 어떤 네. 여러 가지 논의 있을 특히 이제 그 임건영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의심하고 있는 것은 윤석열 씨와 관련돼 있는 법적 조언과 그 향후 대응책들을 짜줬을 그렇습니다. 것이다라고 하는 예. 의심이 있는 자리거든요.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법조인 특히나 검사 출신들이 가서 이후에 윤석열 씨의 어떤 법적 대응의 어떤 태도들이 여기서 큰 기조가 정해진 게 아니냐라는 네. 의심을 사고 있는데요. 예, 예.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수사의 포인트라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예. 듭니다. 그러니까 내란도 중요하지만 그 12월 4일 저는 삼청동 안가모임 이제 줄곧 6개월째 네. 이 얘기를 하고 다 외우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서 2차 계엄을 모의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2차 계엄을 모의했는데 이게 될까 안 될까에 대해서 판단들을 했겠죠. 만약에 그랬다고 한다면 이건 내란 예비 음모에 해당합니다. 이 사람들 싹 다 처벌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CCTV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 조은석 특검을 기대합니다. 상당히 빛나는 수사를 통해서 예. 새로운 사실관계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된다. 저는 비서관뿐만 아니라 네. 이제 양문화 의원은 오너가 있었을 것이다. 이제 이런 네. 주장을 하시는데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누군가의 지시로 만들어진 자리인 거지. 뭐 자기들끼리 거길 왜 갑니까? 그리고 밖에도 좋은 안가라고 식당이 얼마나 많은데. 안가를 저희가 가본 적은 없지만 네. 안가가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데가 곳이 아니잖아요. 열쇠를 안 열어줘요. 그러니까요. 문을 문을 열어만 열어줘야 딱 할수 있지 주고. 않겠습니까, 이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가서 문 열어줘라고 대통령 또는 부인이 영부인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문이 열리고 거기서 회의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게 결국은 오늘날의 윤석열에 대해서 특검이 수사하는 범죄와도 연결됐다고 의심할 수 있는 것이 기본적으로 법률 참모들이 다 모인 거 그렇습니다. 아닙니까? 총출동한 이 사람들이 거예요. 결국은 윤석열이 체포를 막기 위해서 저지하기 위해 경호처를 동원하는 과정에서도 예. 과연 법률 검토를 안 했을까요? 예. 지금 나온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경호처의 법률 검토만 있었다고 나와 있는데 실제로 윤석열이라는 대통령 신분의 사람, 물론 파면을 앞둔 탄핵을 당한 대통령이긴 했지만은 네. 그런 상황 속에서 대통령실 참모들이라든가 법무장관이 아무 일도 안 했을까 이런 의심이 드는 것이고 네. 결국은 윤석열이 끝까지 버티는 배경에는 그런 여러 가지 조언이나 백업이 있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특검에서 철저하게 진상을 파헤쳐야 된다고 봅니다. 제일 수상한 게 3명이나 휴대폰을 바꿨습니다. 그럼요. 예. 삼청동 안가 모임 이후에 이상민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이 싹 다 휴대폰을 바꿨어요. 왜 바꿨어요? 연말이라 바꿨나? 이게 연말 분위기 좀 내보려고? 내보려고? 새 걸로? 연말 분위기 내려고 바꾼 사람이 어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 휴대폰부터 찾아야 됩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그 증거 인멸용이다라고 하면 다 구속 수사해야 돼요, 이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실제로 수사라고 하는 것이 예. 이제 밑에서부터 올라가게 되어 그렇습니다. 있는 것인데요. 이제 이 상황을 대해서 깊이 연루가 되어 있지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입을 여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네, 생각이 네, 들거든요. 네. 예.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란 특검이 밑에서부터 조여가는 모양새로 여기를 겨냥한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네. 생각이 드는데 예. 이 당시에 이제 뭐 직접 회의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옮겨갔던 역할을 했던 뭐 이렇게 기사님이라든지 혹은 뭐 그 경호처 주변 직원들이라든지 네. 이런 사람들이 좀 명확하게 이야기들을 이제는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 와중에 윤석열 최측근이 방금 전에 이제 속보가 나왔는데 네. 김건희의 건강이 나빠져서 매일 윤석열이 간호하고 있다. 석사학위 취소는 가혹하다. 서정욱 변호사 이야기죠. 서정욱 라디오에서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한 얘기예요.
어떻게 알아 이 사람은? 윤석열이 매일 간호하는지 서정욱 씨는 어떻게 어제 알아요? 저녁 YTN 라디오 아니 출연해서 설마 한 이야기가 정말로 있는데, 네. 소환장 이제 날라오면 네. 간호한다고 못 나간다고 할까봐 걱정이 되는 판국인데. 두 사람이 병원에서 버티겠네. 예? 아니, 그리고 이제- 병원 문 딱 붙잡고 안 나가. 문을 부르의 붙잡고. 이유가 진짜, 네. 간병이라고요? 아니 그럴 수가 있나요? 소환 야, 부릉의 이유가 간병. 아 진짜 정말로. 예, 놀랍네요. 간병인 요청하면 다 옵니다. 예? 예. 그리고 간병인도 필요 없어요. 하루에 뭐 150만 원 정도나 되는 병원비를 내고 소수의 인원만 김건희 씨를 간호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굳이 필요 없을 네, 것 아, 같은데. 그리고 사실 코 골고 자고 막 이러는 거 아니야? 그리고 자백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 네. 모든 수사가 의미가 없고 그냥 본인이 다 사실을 실토하고 죄를 인정하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에너지 낭비할 것도 없는 상황인 건데 결국 죄를 인정하지 않고 뿐만 아니라 이 형사사법 시스템 전체를 부인하는 방식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네. 모두 에너지가 여기에 쓰이고 있는 상황인 아니 그리고 건데 뭐 석사학위 취소가 가혹하다고 말을 하는데 이 의혹이 처음 제기된 게 지난 대선 때니까 네. 3년을 꽉 채워서 있는 의혹입니다. 그런 의혹에 대해서 예. 숙명여대라든가 국민대가 처분이 늦은 게 문제인 거지 이제서야 처분하는 게 문제인 것이지 그 진상을 규명해서 밝힌 게 도대체 뭐가 문제라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예. 사실 숙명여대나 국민대는 입이 10개라도 100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정권 바뀌니까 예. 지금 취소하는 절차를 밟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여태 눈치 보다가 이러고도 대학이 진리의 상아탑이냐. 오늘 뭐 경향인가 한겨레 제목이 그런 것 같던데 부끄러운 거죠. 재학생들도 부끄럽고 졸업생들도 부끄러운 것이고 그러니까 권력 앞에 굴종하는 대한민국의 소위 얘기하는 그 지배 권력층이라는 사람들이 예. 지식사회가 얼마나 썩었는지 그걸 보여주는 단초가 바로 숙명여자대학교에 어제 있었던 학위 취소의 결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 서정욱 변호사가 맞는 말을 하나 했어요. 뭘 했어요? 차라리 대통령직에 있을 때 취소했으면 용기 있는 결정이라고 할 텐데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고 이러니까 아쉽다. 죽은 권력에게 가혹하고 살아있는 권력 눈치를 너무 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야. 이거 하나는 숙명여대나 혹은 국민대를 향해서 굉장히 맞는 말이긴 합니다. 하지만 앞에 말들이 다 틀렸으니까 이야기를 인정하기가 좀 어려운 것이죠. 요새 제가 광주 방송 안 나가서 서정욱 씨 만날 일이 없는데 아유 그냥 붙었으면 아니, 그냥 세게 붙는 건데. 요즘 들어서 윤석열 측에서 나오는 단어들이 하나같이 정말로 민주화 운동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을 운운하죠. 인권 침해 운운합니다. 예, 정말로 윤석열 정말. 김건희 너무 재미있는 세상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내란 특검이 특히 이제 조은석 특검이 언론을 상당히 잘 활용하시는 분으로 유명하다라고 하는데 조간신문 방송 넘나들면서 공정하게 단독 기사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배분이 잘 되고 예. 있죠. 지금 보니까. 조은석 특검 저희 취재 편의점도 주목을 좀 해주시기를. 그냥 좋아한답니다. 실제로. 진짜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말요? 네. 조은석 특검이? 제가 보증합니다. 진짜? 되겠네요. 와, 어유, 다리 좀 놔주세요. 예, 저기 우리 법조 기자님. 자, 경향신문 단독이 있어요. 내란 특검에서 윤석열 외환죄에 대한 법리 검토에 착수를 했다는 것이고 외환위치죄, 그다음에 일반 이적죄 네. 등에 대해서 혐의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 외환 유치 의도와 관련해서는 이 노상원 수첩을 빼놓고 그렇죠. 볼 수가 네. 없고 아시는 것처럼 그나마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그 민생을 살피느라고 무심해서 다행인 것이지 평양에 무인기 뜨고 아파치 헬기가 NLL을 왔다 갔다 하고 그것도 도청이 다 되도록 이랬던 상황을 놓고 볼 때 결단코 묵과할 수 없는 수사 과제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윤석열 정부 스스로가 네. 계엄을 명분을 찾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겉으로는 나중에 사후적으로 네. 야당이 입법 폭주를 했다, 국무위원들을 줄타내겠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네. 실제로는 그런 동기 자체는 굉장히 미비한 것이고 결국은 이제 그런 동기가 만들어지지 않고 명분이 구성이 되지 않으니까 자 이거밖에 방법이 없다. 북풍을 일으켜가지고 계엄을 정당화하자 이런 시나리오가 분명히 쓰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노상원 수첩에 백일하에 드러나 있는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있는 겁니다. 예, 예를 예. 들면은 오물풍선이 오면 원점을 타격한다는 시나리오를 세웠다거나 그렇죠. 아니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가지고 평양을 자극하는 방식들 네.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사실은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네. 제대로 규명된 게 아직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환죄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네. 노상원 자체가 검찰 수사 도중에서 기본적으로 김용과 윤석열에 대한 진술을 함구한 부분이 있거든요. 네, 네. 그걸 열기 위해서라도 수첩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윤석열
윤석열의 새로운 죄목을 추가해서 재구속을 하기 위해서라도 네. 외환 유치의 죄를 기본적으로 첫 타깃으로 삼은 것은 굉장히 잘한 결정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노상원의 수첩을 저희가 이제 전체를 다 입수해서 네. 확인을 해보면 8쪽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북한하고 이제 접촉을 한다. 그리고 끊임없이 이제 중국 측의 용역 회사를 동원해 가지고 일을 하려고 그래요. 약간 자기 손에 피 묻히지 않고 뭐 중국을 동원해서 하려고 하는, 물론 이게 이 중국 정부가 알면 또 얼마나 황당하고 기가 그러게요. 막히겠습니까마는 상당히 무섭습니다. 가스 폭파, 침몰, 격침, 난사, 예? 헬기 침투. 근데 이게 전부 다 중국 용역 업체를 통해서 이제 하겠다는 계획인데, 도대체 노상원이 뭐 본인 말로는 이건 뭐 자기가 상상해서 쓴 것이다라고 주장하기에는 상당히 구체적인 계획들이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노상원은 누구랑 소통을 해서 예. 이런 계획을 세운 것인가? 특히 이제 오물풍선 원점 타격 같은 경우 그냥 전쟁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예, 한반도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윤석열이 여기 보면은 3선으로 개헌해가지고 영구집권 계획을 세운 것이다. 그리고 경향신문 단독 곽종근 인터뷰, 곽종근 사령관 인터뷰를 보더라도 그렇죠. 특검이 네. 처음부터 싹 다 다시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영구집권 계획을 분명히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윤석열의 머릿속에는 뭐 이 노상원의 수첩에서는 중국 모델, 러시아 모델, 이스라엘 모델도 꿈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별의별 어떤 망상의 세계 안에서 세상을 뒤집어 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이 내란 특검이 이제 출범을 하고 나서 조선일보에서 좀 재밌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지난 6월 23일에 단독 수첩 놓고 또 말 바꾸는 노상원이라고 하는 제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맞아요. 네. 그 전에는 이제 김용현 지시를 적었다라고 말을 했다가 잘못 기억했다라는 식의 맞아요. 진술을 번복하고 예, 있다라고 하는 예. 내용인데요. 저는 이 부분 이 기사 되게 좀 주목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노상원 씨가 특검에 가가지고 어떤 진술을 할 가능성이 보이니까 네. 노상원의 진술의 신빙성을 흔들기 위해서 이 사람은 애초에 말을 자주 바꾸고 신뢰성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식의 밑밥을 깔아놓기 위한 사전 작업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던데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노상원이 얼마나 중요한 플레이어인지를 보여준다라고 하는 점에서도 좀 주목해야 된다는 생각이 아니 노상원 전 듭니다. 사령부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는데도 일조한 것으로 보이는 사람입니다. 네. 본인이 적은 여러 가지 글 중에서는 YP 프로젝트라는 그러니까.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윤석열을 프레지던트로 만들기 위해서 함께 뛴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고 윤석열이 정치적으로 가장 큰 위기에서 전환점을 만들기 위해서 네. 계엄을 모의하는 과정에도 그런 시나리오들을 직접 수첩에 적어가면서 그리고 사령관들을 만나가면서 준비했던 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12월 3일 계엄이 있기 전날에 김용현이 경호처에 주문을 해서 비화폰을 내준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람의 역할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계엄이 만약에 성공했다고 한다면은 네. 굉장히 명약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한 수사가 특검에서 제대로 돼야만이 김용현과 윤석열의 공동 범죄를 제대로 규명할 수 있다. 네. 이런 키맨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네. 또 하나 오늘 이제 경향신문을 통해서도 다시 리마인드가 된 게 뭐가 있냐면 계엄 열흘 전에 정보사가 몽골로 가가지고 대북 공작 하려다가 잡혔죠. 몽골 정부 당국에게 붙잡혀서 도로 빠꾸 당했어요. 다행이에요, 네, 정말. 진짜 네, 다행인데 네. 몽골이 기민하게 대처했으니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실제로 어떤 공작을 하려고 했었던가. 네. 근데 정보사가 뭐야 이게 좀 허술하죠. 허술합니다. 네. 이게 윤석열 계엄의 실체를 보여주는 것들인데요. 그러니까요. 본인들끼리는 굉장히 열심히 준비하고 진지했지만 결과적으로 무능해서 실패했던 그러니까. 것들이 굉장히 많지 예, 않습니까? 예. 하지만 그 내용과 속사를 보면 굉장히 잔인하고 잔혹하고 그렇습니다. 그좀 끔찍한 예, 부분들이 예, 있기 때문에 예. 정말 우리 국민들이 겨우 막아내고 그 예. 눈 밝은 사람들이 막아낸 것이 그렇습니다. 이거 정말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예, 예. 생각 다시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가끔 가다가 운전하면서 드는 생각이 도처에 의인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도처에 정의로운 사람들이 그냥 곳곳에 있었던 거예요. 그분들이 온 힘을 진짜 다해서 집단지성의 힘으로 이 비상계엄과 내란을 막아낸 것이지 이 허술한 사람들이 했다가 나라를 진짜 저는 경우에 따라서는 네. 캄보디아 킬링필드처럼 서울이 광주가 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충분히 그런 계획을 예. 세웠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 막 다 영연백에 담겨서 다
어떻게 될 뻔한 분들 아니에요? 저까지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아유, 왜 이러세요? 100% 됩니다. 단전 단수 회사 아닙니까? 예. 아니, 우리는 단전 단수는 없어요. 경향신문이 예. 단전 단수지. 예, 특정 리스트에 회사. 올라갔던. 예, 4인방 중에 하나입니다. 네네. 하여튼 진짜 우리가 그런 시절을 겪어온 건데, 그러나 이것은 역사의 기록으로 반드시 잘 남겨야 되기 때문에 조은석 특검 말씀대로 사초를 쓰는 심정으로 수사를 명약 관화하게 해야 된다라는. 아니 그리고 정보서에 아까 실책을 말씀하셨는데 네. 이번에 군 검찰에서 추가 기소한 사람이 방첩사령관이 여인영만 있는 게 아닙니다. 네. 정보사령관이 문상호도 했는데 맞습니다. 예. 그 사람을 왜 했냐? 이 예. 사람의 제목이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합동수사본부 수사 2단 예. 부정선거를 수사하기로 했던 그 수사팀에서 관련된 여러 가지 인적 사항 같은 것들을 누구한테 넘겼냐? 노상원에게 건넸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맞아요. 거기 때문에 예. 과연 전직 사령관인 노상원에게 현직 사령관이 이런 위험한 정보들을 왜 넘겼는가? 전직이 높아, 현직이 높아. 이거 말도 안 그러니까요. 되는 거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이게. 법원보살 이 정부에서는 그런 게 너무 네. 많습니다. 그러니까. 비선인 대놓고 김건희 그러니까. 씨가 사실 국정 예. 운영했다 이렇게 알고 있기 맞습니다. 때문에 예. 그러니까 전현직 개념은 전혀 없고 공사가 예. 기본적으로 파괴되어 있던 시스템이 없는 정부였죠. 그러니까 진짜 촛불혁명으로 문재인 정부가 탄생을 하고 그 앞서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오면서 사실상 87년 이후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어느 정도 제도적 민주주의는 완성되었다고 보고 그 이상의 후퇴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윤석열의 등장과 함께 이게 여지없이 다 무너진 것이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도처에 있는 소위 이 좀 한심한 뭐라 해야 돼 기득권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국민의힘도 뭐 좀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김건희의 학력이 허위라는 거 다 알지만 야 말하지 마. 김건희가 권력자니까 윤석열이 술 먹고 출근도 제대로 안 하고 엉망진창으로 아무 때나 화내고 이렇게 하는 거 다 알고 있으면서 쉬쉬하고 그리고 그거 비판하면 비판하지 마. 당신 그러다 고발당해. 그러다 감옥 가. 큰일 나. 김건희는 절대로 건들지 마. 제가 정권 초기에 너무 많은 얘기를 들은 거예요. 다른 사람 다 비판해야 되고 비판해도 되고 대통령 욕해도 되는데 김건희는 욕하지 마라. 저도 그런 류의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아 김은지 기자님도 그러니까 그 소위 말하는 보수 쪽에 보수 있는 분들이 패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소위 위안답시고 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절대로 김건희는 건드리면 큰일 난다. 예? 그래요. 그 결과 이 나라가 이렇게 난장판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심한 결탁을 해온 결과 국가가 존망의 위기에 섰던 네. 거다. 그러니까 우리 역사에서 다시는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따박따박 그때그때 비판하고 감시하고 견제하고 문제 삼아야 되는 거다. 저는 이거는 어느 정부나 마찬가지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의 자금 추적 드립팀이 뜹니까? 예, 지금 뭐 다양한 돈을 좀 팀들이, 들여다보는 것 같아요. 냄새가 돈에서 난다. 예. 왜냐면 16가지 혐의 안에서도 예. 다양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주가 조작뿐만이 아니라 지금 삼보토건 관련된 이슈까지도 그렇습니다. 다 이제 보겠다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건희 씨 관련돼 있는 가장 핵심 부분이라고 하는 게 김건희 개인이 아니라 그 일가가 결탁해서 어떠한 그 비리 혐의가 있을 수 있다라고 네, 네. 하는 의심을 크게 사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다 총 모여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금융만이 아니라 지금 보니까 심지어 이삿짐 전문센터 사람들까지도 동원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지금 검찰에서는 김건희 씨가 이제 받았다고 하는 명품백을 예. 비롯한 그 명품 고가의 목걸이 있지 예.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 어디다 숨겨놨는지를 찾으려고 이삿짐 센터까지 압수수색했는데 지금 불발됐다라고 그러니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특검이 그것까지도 찾아야 돼서 네. 다양한 전문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모 인사가 상당히 많은 내용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특검에 전화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어디든지 제보. 예, 제보 전화. 예, 제보하는 게 뭐, 중요하죠. 예, 제보도 거기서 중요하죠. 시작하니까. 그렇습니다. 네. 근데 어디다 뒀을까요? 버리진 않았을 거예요. 물론 잃어버렸다라고 평양상 안 버렸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누굽니까? 목사님, 최재형 목사님에 따르면 줄을 서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 가방을 든 사람, 네. 나 말고도 그렇죠. 아크로비스타에서 300짜리 디올백은 우수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샤넬백, 무슨 목걸이 뭐 등등등등 기업들이라고 안 그렇죠. 좋겠습니까? 실제로 이번에 몇 수천만 원짜리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 목걸이 목걸이가 같은 게. 6천만 원이 넘는다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인데 제가 보기에는 기업들도 로비 안 했겠어요? 인사를 아니. 원하는 여기 보면은 윤핵관 부인도
명품백, 디올백인가 뭐 디올 명품을 선물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특검이 확보를 아니 한 근데 거고. 멀리 갈 게 없는 게 일단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이미 검찰 조사에서 본인의 기도비 실체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 기업들이 나한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기원을 예, 위해 예. 가지고 순수한 목적으로 그러니까. 기도비를 줬다고 주장을 했는데 예. 그러면서 본인 액수까지 진술을 했어요. 예. 최대 3억 원까지 3억까지 이제 이런 받았다. 얘기까지 했는데 예. 그 얘기는 뭐냐면 예. 기업들이 건진법사한테 기도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기본적으로 이권 청탁의 고리로서 건진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밖에 안 보이고 지금 자금 추적팀을 동원을 했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요소에 있는 김건희류의 범죄라는 것이 경제 범죄 성향이 굉장히 큰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고 네. 전임 수사팀과 연속선도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삼부토건에 대한 주가 조작 의혹은 거래소에서 먼저 조사를 했거든요. 그렇죠. 선행조사팀이 와서 특검에서 의혹 조사할 때 이어가는 것이고 네. 김건희의 그 주가 조작 범죄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도이치모터스 주가 그렇습니다. 조작인데 이거 예. 같은 경우에는 검찰의 자금 추적팀이 했기 때문에 선행팀을 또 후행으로 이어서 특검팀에서 하는 요소가 있는 것이고 네. 그 이외에도 지금 김건희 일가를 놓고 보면은 경제범죄성의 그런 요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번에 새로 합류한 팀 중에 눈여겨볼 만한 데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이다. 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굉장히 이렇게 탈세 혐의를 잡아라는데 네. 도 같은 분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아. 그 조력을 받았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돈줄을 제대로 한번 찾아보겠다 이런 의미로 봐야 되는 것이고 네.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김영근 특검보라고 네. 직업이 특수부 부장검사인 분이 있어요. 오. 그러니까 부산에서도 특수부장에 예, 김형근? 서울에 김형근이라고 서울에서 어. 특수부장 하는데 예. 통상적으로는 직업이 중앙지검에서 특수부장 한 번 하면 예를 들어서 예. 한 번은 쉬러 가는데 이분은 예. 다니면서 다 특수부장만 하는 분이야. 그 얘기는 뭐냐면은 예. 직업적 열의가 엄청난 분이었는데 이분이 안타깝게도 네. 윤석열 정부 때 검사장이 못되고 옷을 벗고 아. 나갔습니다. 예. 통상적으로는 개인 로펌을 개업해서 돈 많이 벌 생각을 하는데 예. 지금도 보니까 법무법인 광장에 있었다. 그 얘기 예. 뭐냐면은 그런 쉽게 관리를 얘기해서 했네요. 관리를 하면서 지내온 예. 거거든요. 어. 얼마나 권토중래. 오래 참았을까. 예. 권토중래했습니다. 예, 예. 이분이 예. 자금 추적도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예. 검찰에 있는 수명의 예. 자금 추적팀 요원들 아마 찍어서 데려왔을 거예요. 아. 지금 보면 예. 전체 그런 드림팀 중에 최대 구성원이 검찰이더라고 보니까 김영근이 아는 사람들이 많이 왔을 것 같다. 아, 네. 안 봐도 뻔하다. 딱이네요.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보니까. 네. 지금 뭐 보니까 검찰에서 9명이 왔더라고요. 9명이 왔는데 그 중에서 그 아까 확인을 해보니까 회계 분석이 4명, 자금 추적이 5명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윤재남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과장 이 사람은 네. 어떤 사람이에요? 그분 같은 경우는 아마도 이제 아까 네. 말한 건데 팀장과 건진법사의 팀원? 기도비 추적을 열심히 하셨겠죠. 기도비 예를 추적. 들면은 예. 그런 추적하던 분들이 와야지 연속성 있게 하는 것이고 예. 특검이라는 것은 검찰총장의 통제를 받지 않고 예. 특별 검사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훨씬 더 자유로운 범위 내에서 분위기에서 네. 범위에 제한 없이 무제한적인 수사를 정해진 기일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정말 기꺼운 마음으로 왔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건진법사가 기도만 해주고 돈 받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조선일보 보니까 실제로 네. 기치료를 해줬다. 예. 물리적으로 뭘 해줬구나 예. 그러니까 네. 몸이 불편한 사람들에게 기치료라고 불리는 지압, 안마 등을 해왔고 걱정거리가 있거나 마음이 답답한 사람들에게 심리치료 명목으로 돈을 받고 기도해주는 일종의 국 같은 의식을 해준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몸, 마음 치료의 민원까지 건진법사 1타 3피 서비스했다. 이렇게 제목이 날 예. 정도입니다. 그 기치료 관련해서는 제가 좀 취재 중인 게 하나 아, 있는데 그래요? 예. 조만간 이게 큰일 나네. 예. 휴가를 못 가겠네 이게. 미치겠네 이거 기사를 써야 돼가지고. 예. 저한테 넘기고 가시죠. 진짜 전직 특종상도 법무부 없는데. 장관, 예. 국회의원 등 이게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왔다고 예, 해서 예. 이 정권의 본질을 보여주는 한 장면이지 예.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아마 저기까지 연결이 될 거예요. 김건희의 마음 그러게요. 사업. 아. 네. 예, 이게 다 커넥션이 있는 거고. 결국 그러니까 국가를 해먹을 결심. 그렇죠. 나라를 해먹겠다. 저는 사기죄가 꼭 들어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기 혐의가 상당히 크다. 아닌 게 아니라 지난번에 이제 건진이 이제 1차 기소가 됐는데 네. 그 이제 예를 들면은 예비적인 범죄 사실로 네. 제가 기억에 맞다면은 사기죄가 같이 의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아마도 이제 돈을 내고 실제로 정말로 건진이 뭘 풀어준 사람도 있겠지만
못 풀어준 사람들도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 분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제보하십시오. 특검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수에서 광명 찾자. 네. 그러면 플리 바게닝이 될 것이다. 네, 굳이 특검으로 안 하시고 저희 취재 편의점으로 바로 제보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지금 뭐 그 갖다 주긴 세게 갖다 줬는데 네. 아무것도 된 게 없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인사면 인사, 예산이면 예산, 뭐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자 그런 분들 저희가 취재 편의점, 경향신문, 시사인 제보 환영한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뭐 예금보험공사, 한국거래소, 금감원, 국세청, 뭐 다종다기한 전문가들이 간다. 이제 돈 냄새를 풀풀 풍기면 그걸 맡아서 제대로 한번 들여다보겠다. 여기서 마약까지 한번 싹 세트로 한번 털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마저도 듭니다. 그것도 돈 의혹과 관련돼 있는 부분일 그렇습니다. 거기 때문에. 예. 예. 아 그리고 저는 관봉. 예. 이 관봉 어떻게 그렇죠. 이거 너무 제가 보기엔 한나절 거리도 안 된다고 들었어요. 뭐 한나절에 전화 몇 통 하면 되는 거죠. 건진법사를 통해 가지고 나왔다라고 알려져 있는 그렇죠. 예, 따끈따끈한 관봉 이슈. 거기 다 있잖아요. 바코드도 있고 맞아요. 담당자도 네. 있고 전화 한 통만 하면 기자들한테 맡겨줘도 잘할 것 같은데. 수사의식의 네. 문제였지 사실 이게 그렇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예. 수사였냐에 대해서는 좀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자, 어쨌든 지금 뭐 다종다기한 이슈들이 계속 나오면서 특히 병원에 입원 중인 내외를 누가 먼저 어느 특검이 먼저 가서 데려오느냐. 윤석열 한 분은 입원은 아니고요. 한 분은 간병. 하나는 입원, 하나는 간병. 예. 싫어할 것 같은데 나가. 예. 근데 체포영장이 떨어지면 네. 바로 집행하지 않겠습니까? 조은석 그럼요. 특검이 예. 오늘 중이라도 될 수 있다라고 오늘 밤- 양보담원은 보더라고요. 네, 대체적인 이야기들이 오늘 밤 안에 나오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 같고요. 영장이 예. 그럼 이제 집행하는 과정에서의 만에 하나 물리적인 어떤 충돌이 네, 있을까봐 충돌. 약간의 걱정이 있는 것이지. 네. 하지만 지난번 한남동 때처럼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윤석열 주변에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할 사람도 없기 때문인데요. 이제 그래서 결국 체포되고 예.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치는 수순으로 예. 이제 다시 돌아다니지 못하는 내란 수계를 우리는 예. 보게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게 뭐 보리밥 먹으러 판교까지 가질 않나, 한강변 산책을 하질 않나, 반바지 그 찜질방 옷인지 뭔지 반바지 긴바지 돌아 입으면서 똑같은 패턴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이건 있을 저희보다 사실은 내란의 이 종범들 공범들이 더 화가 날 것 같아요. 그럼요. 사령관들. 우린 다 본인들은 감옥에 다 있는데, 있는데. 예. 저 사람은 뭐야? 뭐 저런 특혜가 어디가 있어? 너무 막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 와중에 홍준표 시장이 나왔습니다. 예. 속보가 뜨더라고요. 예, 속보가 뭐가 떴어요. 나왔죠? 네. 예, 정계를 다시 복귀하겠다라고 예. 하는 의지를 다시 부를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예, 이게 왜 속본지 솔직히 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니까 근데 정말 네. 기자들이 과도하게 페이스북 그렇죠. 보고 속보라고 예. 막 쓰는데 예. 속보 단독 저는 이런 건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자 조급하지 않고 세상이 다시 부를 때까지 기다린다. 자, 내 능력이 소진됐다고 판단할 때까지. 자, 홍준표 시장의 이런 그 뭐라 그래야 됩니까? 바람? 예, 바람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 누구보다도 국민의힘 해산을 바라고 있는 1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러니까 저 오는 길에도 봤는데 자유통일당에서도 국민의힘 이제 해산하라고 엄청 플래카드 붙여놨더라고요. 오히려 지금 네. 여당에서는 그런 말들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권력을 쥔 입장에서 그 메시지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도 네. 우려하는 바가 있고 사실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네네. 근데 오히려 가장 누구보다도 공개적이고 적극적이고 그런 바람들을 숨기지 않고 이야기하는 것이 홍준표 자유통일당 이런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이야기도 나중에 또 할 겁니다. 그 국민의힘은 해산해야 되고 없어져야 될 정당이다라는 네. 식의 이야기까지 이어지고 결국 보수 재편은 내가 해야 된다라는 네. 말일 텐데요. 초조하고 급해서 나오는 메시지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아니 다른 걸 떠나서 진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왜냐면은 저는 한국 현대 정치사에 여러 정치인들의 은퇴 선언이 있었는데 정말 이 사람처럼 초단기 정계 은퇴 후에 복귀한 분은 처음인 것 같고 통상적으로는 정계 은퇴하겠다고 하면은 해외 체류 기간이 한 몇 개월은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선거 기간에 떠났다가 선거 끝나니까 돌아온 분 그러니까요. 아닙니까? 예. 그래놓고 지금 다시 기회를 보겠다? 우리 국민들이 정치를 얼마나 우습게 여기겠습니까? 이런 분들 때문에 한국 정치가 결국은 발전하지 못하고 쇠락하는 것 같고 지금 와서 홍준표가 새롭게 뭘 한다고 한들 어떤 사람들이 믿고 의지하고 따르겠습니까? 그것조차 자기
자기 자각조차 안 되는 분위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통해서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네, 단언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예. 홍준표 시장이 메시지를 낼 때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본인의 명태균 관련된 수사 이슈일 그렇죠.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당장 하와이에서 한 달 만에 돌아왔을 때도 귀국 메시지 중에 하나가 네. 새 정부가 정치 보복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 이야기가 결국은 나와 관련돼 있는 이야기로 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지금 결국 김건희 특검에 관련된 중요한 부분들이 명태균 씨 관련된 수사인데 그 명시 수사라고 하는 것은 김건희 씨만이 아니라 국민의힘 주요 인사들과도 연관되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수사도 돌아가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홍 시장이 계속 이 레이더를 세우고 있는 것으로 네. 보이긴 합니다. 저기 페이스북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명태균 씨가 또 가만히 있을 분이 아니거든요. 요새 적극적으로 또 유튜브를 하고 유튜브 하면서 막 기자들한테 본인 나온 유튜브를 막 계속 계속 보내고 보낸다고 있어요. 예. 저희 후배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예. 채널에 출연한 거 본인이 아, 한 게 아니라 자신이 이제 출연한 유튜브분을 뭐 오늘 기자들한테. 오늘도 또 보냈네요. 예. 9시 06분에 뭐 경남 MBC인가요? 거기 나온 거. 뭐 경남 정치 비하인드 예. 누가 떨고 있니 이렇게 해서 유튜브를 보내고 있고 지금 그러니까 주로 경남 지역 국회의원들 손보겠다 이렇게 나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하실 말씀이 많아요 이분이. 예, 저희들도 한번 뭐 아니, 한번 모셔서 말씀을 저도 좀 뭐 들어볼까요? 통화 한번 했기 때문에 예, 사실 예. 할 이런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네. 기본적으로 보석 제도의 본질 자체가 여러 가지 이제 예를 들면 주거 제한도 있는 것이고 옛날에는 여러 가지 그 반경 제한이라든가 그리고 말할 자유도 일부 제약이 돼야 맞을 것 같은데 분명히 아마 그냥 무제한적인 보석 허용은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요.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목적에 순응하는 형태여야 되는데 지금 명태균 씨가 이렇게 피의자 신분이고 재판을 받고 있고 심지어 굉장히 중요한 범죄의 범인이고 피의자임에 불구하고 이렇게 방송 활동을 많이 한다라는 것은 재판부가 안다면 보석 취소 사유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러게요. 생각도 해봅니다 개인적으로는. 네. 적절하지 못하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관련해서 뭐 이분은 뭔가 내고가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예,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다종다기한 언론에 적극적으로 출연하는 게 미션인가? 명태균 씨 풀어줄 때 미션이었나? 언론에 나가서 뭐 누구를 비판해라 뭐 네. 이런 게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매우 적극적으로 언론에 출연하고 있어서 그 어떤 내용인지 좀 취재도 해보고 알아볼 필요도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 떠나서 홍준표 시장은 제가 예측했잖아요. 100% 돌아온다. 그렇죠. 조만간 온다. 그리고 이분은 정치에 미련이 많은 사람이에요. 정치에 네. 미련이 많기 때문에 아직도 못다 이룬 꿈이 많아요. 그리고 이재명 정부에서 불러주면 할 수도 있어요. 네. 형님 뭐 막걸리 한잔 합시다 했기 때문에 막걸리 마시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불러주면 좋지 하고 하실 분이다라는 예.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말씀 듣고 네. 명태균 씨 페이스북 들어와 봤는데요. 네. 2시간 전에 또 뭘 올렸어요. 뭐라 그랬어요? 상대가 부정선거하면 당신들도 부정선거하면 되지. 이한 화난 이하 화나 이건 잘 뭔지 모르겠는데요. 예, 예. 마지막에 이제 요 말이 핵심인 것 같아요. 제9회 지방선거 1년도 채 안 남았는데 프로그램 하나 만들어줘? 말이 많네. 말이 많네. 아마 이거는 윤석열 씨 말을 예, 따라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뭐 이렇게 하라고 예. 하는데 당에서 참 말이 많네. 그 유명한 말 있지 맞아요, 않습니까? 맞아요. 예. 근데 명태균 씨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국민의힘 지방선거도 지방선거지만 당장 이제 목전에 닥친 전당대회에 누가 대표가 될 거냐. 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 아마도 이낙연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이낙연이요?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낙연 전 총리가 국민의힘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누가 다리를 놓습니까? 했더니 나경원 의원이 할 거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나경원 의원이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알게 됐는데. 네, 이건 처음 들었습니다. 네, 야. 그러면서 그 한동훈 대표는 출마하지 않는 게 좋겠다. 라는 예. 식의 조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한동훈 제가 견제카드로 이낙연까지 간 건가요?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한동훈 대표 본인은 원하겠으나 실제로 안 나오는 게 본인을 위해서 좋다. 그래야 예. 대선 갈 수 있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해요. 근데 저는 국민의힘 한동훈 캠프 사람들도 막 취재를 해보니까 본인들도 그런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그 검찰이 중심이 되어서 국민의힘의 새 판짜기가
이렇게 진행이 되나? 아. 라는 의구심을 의심입니다. 그치, 고발하지 이낙연 전 마세요. 총리 정말 만약에 그런 행보를 한다고 한다면 좀 많이 부끄러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미 지난 행보와도 사실 내란을 옹호한다라고 하는 모양새를 주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국민의힘과 뭔가 손을 잡고 윤석열 씨에 대한 강한 비판보다는 예. 오히려 지금 민주당을 향한 네. 어떤 분노를 굉장히 많이 표출했었는데요. 이 내란과 계엄이라고 하는 상황을 엄중하게 보지 못하고 네. 하는 행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인의 정치 인생 앞서 살아왔던 모든 인생을 부정하는 행태인데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그러니까 국민의힘 일각에서 그런 꿈을 꾼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낙연 전 총리가 정치 인생의 마지막을 잘 마무리하려면 이건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선고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좀 황당하네요. 근데 관련해서 좀 취재를 해보니까 나경원 의원이 그래서 이게 참 정무 감각이 없다는 얘기다. 우리 당에서 그게 되겠냐. 이낙연 총리가 결론은 김문수로 수렴될 거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 어제 저 국민의힘 취재에 밝은 박형광 기자, 이정주 기자 얘기를 종합해 보니까 연말까지 전당대회가 없을 수도 있다. 예, 애초부터 늘 그런 아니, 얘기 예. 있었죠. 아니 저 상식적으로라면은 연말까지 전당대회가 없는 게 맞다고 보는 게 특검의 수사 기간이 연말까지 진행이 됩니다. 예, 그렇죠. 내란 특검 국민의힘 관련돼 있죠. 예. 김건희 특검도 요소요소에 윤석열 정부를 따지다 보면은 거기에서 득을 본 분들이 국민의힘의 정치 일선에 뛰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최혜병 특검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아마도 그 윤석열과 김건희 부분만 이렇게 신병이 확보되는 게 아니고 네. 국민의힘에도 굉장히 큰 타격이 갈 거거든요. 특히나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는 그 행위여의 결과에 따라 가지고 국민의힘이 위헌 정당이 될 수도 있는 요소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쑥대밭이 된 그 될 게 뻔해 보이는 네. 앞으로 그 전도가 앞에 훤히 보이는 그런 정당의 수장을 과연 누가 기꺼이 맡겠다고 할 것인가. 네. 그럴 사람 없기 때문에 주요한 후보들이 발을 뺄 것 같고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네. 김문수 후보가 아마도 바통을 이어받아 하거나 아니면 전당대회가 연말까지 없는 상황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전가의 관측들이 많이 네.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여간 제가 보기에는 그 국민의힘 사정은 참 제가 보기에는 갈수록 태산이다. 그렇죠. 라는 생각이 네. 좀 들고요. 그 굉장히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수사 대상에 오를 수밖에 없어요. 명태균 씨가 언급한 사람들만 조사를 받는다 하더라도 당이 휘청휘청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윤핵관 김건희 씨한테 그 디올을 선물한 그 굉장히 유력한 윤핵관 아닙니까? 예, 그분도 수사 대상이 되겠죠. 왜냐하면 부인이 예. 선물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 말고도 다종다기한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대북송금 사건도 요거 빨리 써야 되는데 여하튼 마음이 바쁘네. 예, 여하튼 뭐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 송미령 장관이 이재명 정부 첫 내각 인선 가운데 네. 가장 조금 그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이재명 대통령이 스스로 문제를 좀 풀어라라고 미션을 주기도 했어요. 농림부죠. 농식품부에서 노동조합 내부에서 처음으로 공개 지지 선언이 나왔다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송미령 장관의 유임을 환영한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이 전국 상황이 공무원 노조. 이 부분도 네. 약간 좀 복잡한 건데 네. 저는 농민들의 마음을 당연히 이해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농업 자체가 지금 쇠락 산업인데다가 결국 정부가 이제 의무적으로 그 쌀을 매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네. 경제적인 타격, 재정적인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혹시나 그런 원칙을 허무는 결정을 유임한 농식품부 장관이 전임 정부처럼 하지 않을까 우려를 하시는데 실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그런 뜻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이재명 정부에서는 양곡관리법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취지와 마찬가지로 입법을 할 것이고 그게 송미경 장관도 같은 뜻을 보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보면은 이제 아무래도 윤석열 정부 때 국무위원이고 계엄 때 이제 어떻게 동조했던 사람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인 판단들도 있는 것 같은데 어제 우상호 수석 같은 경우에 직접 이제 농해수위 방문을 해가지고 의원들에게도 일일이 사정을 설명했고 그리고 이제 공무원 노조 중에서 농식품부 노조에서도 이제 이런 의견을 낸 것은 아마도 그 장관의 자격이나 품격으로 봤을 때는 이분이 유임하는 게 괜찮다라는 의사표시인 것 같고 정책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 의심이 있는 부분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명한 대로 스스로 결자 해지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바뀌는 입장을 설명을 하고 농민들을 달래는 방식으로 현장 활동을 한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이 사태나 위기는 수습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관련해서 제가 어제 송미령 장관을 왜 발탁했을까를 예. 둘러싸고 막 다종다기하게 어제 막 취재를 했어요, 저녁에. 네. 그랬더니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일단 송미령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 눈에 든 것은 국무회의 때 그러니까요. 이분이 네. 상당히 이제 디테일이 디테일이 있었다. 강했다. 왜냐하면 이제 농촌경제연구원 출신이고 그리고 이분이 수석연구원의 부원장까지 했던 연구자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송미령 장관이 민주당 쪽과 협업을 상당히 많이 했었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문재인 정부 때, 과거에 예, 문재인 정부 때 상당히 이제 협업을 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윤석열 정부의 농림부 장관으로 발탁되면서 상당히 놀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발탁했냐? 김건희 라인인가? 의심을 하고 막 추적을 해봤더니 그거는 아니더라. 김건희 라인은 아니다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되었는데 사실 그 쌀값 대책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논란이 있는 게 사실이고 제가 어제 경향 TV에서도 말씀드린 맞아요. 것처럼 네. 농민들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이 쌀농사를 80대 애들이 짓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농촌에서는 75세까지는 대체로 청년 범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뭐 비닐하우스 농사, 특수 원예 작물을 다 할 수 있는데 이제 80대들은 그 좀 어렵다. 그러니까 새로 뭐 비닐하우스 농사를 짓거나 밭농사를 하거나 이거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논이 홍수 조절 기능을 상당히 한다는 거예요. 그 물을 상당히 많이 엄청난 양의 물을 담궈 놓는 거라서 만약에 이제 논을 대대적으로 없애고 다 밭으로 만들면 그 홍수 문제도 좀 있을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수익 보전인데 이 수익을 어떻게 보전할 것이냐, 뭐 품종 개량 뭐 등등의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하고 정부하고 함께 어떤 그 컨센서스를 좀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긴 한데 일단 대통령의 판단은 어제 그 정무수석이 여당 의원들 그렇죠. 만났잖아요. 네. 그때 전해준 바는 우상호 수석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대통령의 기본 판단은 국민통합 관점에서 한두 명 정도는 윤석열 정부에서 유임을 시키겠다. 라는 게 기본 애초에 그런 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노선이었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송미령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큰 틀에서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분에 대해서 참 어떻게 할 것인가 입장을 못 정하고 있는 것인데 어쨌든 본인이 기존의 정책과 입법을 계속 뭐 민주당의 노선을 이제 고수하겠다라고 하니까 일단은 지켜보기는 하겠다. 라는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관련된 취재 내용을 좀 종합을 해봤는데 어떤 노조에서 환영한다는 입장도 나오고 그래서 뭐 어떻게 봐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들리기엔 정치는 잘한 분 같네요. 종합해보니까 종합해보니까 정치를 잘한 분이다. 노조에서 이런 성명이 나오기가 네, 쉽지 않아요.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당히 처세에 능한 분이다. 그러니까 정책에 대해서는 사실 입장이 바뀌거나 정부 기조를 바꾸는 것에 뭐 관료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그러니까 가장 결격 사유라고 꼽히는 건 결국 계엄에 대한 국무회의 참석 여부일 그렇죠. 겁니다.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있었고 여튼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크게 내걸었던 캐치프레이즈가 내란청산이라고 하는 지점에서는 여튼 본인이 그 계엄 국무회의에 찬성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말리거나 혹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지는 결격이라고 하는 게 분명히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비판할 수밖에 없는 지점은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 좀 뭐라고 할까 좀 놀라기도 했고 개인적으로 좀 실망한 인사이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소위 말하는 본인의 실용주의적 노선으로서 이 인사를 계속 가져간다라고 한다면 송미령 장관이 적어도 대국민 사과를 명확하게 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보니까 이제 대통령이 입장을 밝혀라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나서 연합뉴스에서 송미령 장관이 검찰 조사를 어떻게 받았는지 국무회의에 대해서 자기가 후회하는 입장을 밝혔다라는 게 언론 플레이로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런 식이 아니라 아주 공개적으로 무대에 올라가서 본인이 그 당시에 얼마나 잘못된 판단을 했고 국민들께 죄송하고 그리고 다시는 그렇게 될 수 없는 세상을 만들게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명확한 메시지를 내고 사과하는 게 전 맞다고 보긴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죠? 안철수 의원이 기회주의적 행태다라고 비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는 안철수 의원이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국민의힘 내부가 너무 기회주의적이다라는 판단은 좀 들지만 김은지 기자님 말씀대로 송미령 장관도 기자회견을 열어서 본인이 당시에 어떤 입장이었고 뭘 잘못했다고 판단을 하고 일단 출세할 수 있으니까 장관직은 받았겠지만 이분이 봅니까 뒤로는 이런저런 정치를 상당히 많이 한 분으로 보이고 관련돼서는 명쾌하게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야
국민들이 좀 편안하게 그분을 농림부 장관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제 오늘 이틀간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총리 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에 있는데 뭐 이거 하다 보니까 주진우 의원 청문회가 됐다. 예, 없던 그 병력이 다 나오고, 예, 합성 간염이라는 거잖아요. 어제 이정주 기자 네. 단독이더라고요. 말리기 힘들었습니다. 너무 어제- 열심히 취재해가지고. 어제 진짜 진땀 예. 빼더라고. 예. 뭐 본인 개인 의견이고 경향 TV하고 의견은 상관없다. 아, 저한테만 걸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어제도 뭐 걸었어요. 아니 그게 아니 아니고 아니 고소하라고 할 거면 자기를 고소 고발해라고 이렇게 이정주가 네. 스스로 선언을 하더라고요. 아, 예. 뭐 자주 네. 거세요. 그 지난번에 기자직 사퇴도 거셨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재산 6억 원에 대해서 제2의 논두렁 시계처럼 표현이 되었다. 정치 검사들의 조작처럼 청문회가 진행 중인 것이 아니냐라고 김민석 후보자가 오늘 직격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 6억에 대해서는 대체로 해명이 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어제 밝히긴 했죠. 경조사비와 두 번의 출판 기념회 4억 원, 처가댁에서 받은 생활비 2억 원, 네. 이 세비 외의 소득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이 된 건 맞는 것 같은데요. 이제 네. 다만 그 출판 기념회 경조사비에 4억 원이나 받은 거에 대한 또 지적들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출판 기념회를 통해 가지고는 그 정치인들이 소위 이제 네. 현금들을 크게 받고 또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하는 지적들은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여의도 관행에 대한 지적은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심각한 결격 사유냐라고 했을 경우에는 뭐 그렇게 보기에는 어제 심각한 한 방이 나왔다라고 네. 보기엔 좀 어려운 것 같긴 합니다. 네. 출판 기념회 같은 경우에는 좀 달리 생각할 여지가 있다고 보는 게 현역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후원의 계좌를 열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합법적으로 모금을 할 수 있죠. 그런 분들이 출판 기념회까지 열어가지고 돈을 이렇게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의문 보호를 지키는데 정치 신인이라던가 현직 국회의원이 아닌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직업 정치인의 경우에 생계 수단이라든가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는 벌이 수단이 아예 없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 그럼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출판 기념회를 과혹하게 통제를 해야 되는 것이냐 이런 의문이 있기 때문에 차후에 이 부분은 약간 합리적인 선에서 법령 조정을 하든 뭘 하든 해가지고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주진우 의원이 검은 봉투법이라고 본인이 이제 선거법 개정안을 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출판기념회와 예. 관련해서도 전부 다 싹 다 신고하도록 한 건데 관련해서 뭐 취재기자 보도에 따르면은 뭐 37명인가요? 국민의힘 의원들도 그 출판기념회 네. 신고를 안 했다. 뭐 이현주 의원이 그렇게 밝혔죠. 의원이 예, 예. 얘기를 한 거군요. 하여튼 이제 그런 내용을 보면 그 출판기념회가 사실은 뭐랄까 합법적으로 후원금을 좀 모집하는 통로나 경로 아니냐. 그래서 아예 출판기념회 같은 거 안 하는 의원들도 있고 맞아요. 또 네. 출판기념회 통해서 또 없으니까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 이거를 좀 그때그때 유용하게 정치인들이 활용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고 차제에 뭐 검은 봉투법이 됐든 뭐가 됐든 이렇게 엄벌을 할 거면 여야 공의 예, 똑같이. 근데 제가 보기에 이거는 주진우 의원이 이렇게 발의를 하려고 해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일단 37명이 예. 동의하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름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인 게 네, 이게 노란 노란 봉투법을 봉투법을 빗대서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부적절합니다. 잘명이 진짜 예. 노란 봉투법은 손해배상 그러니까 지금 파업을 하고 나서 그렇습니다. 그 회사로부터 손해배상 가혹하게 받은 노동자들을 위해서 예. 만들어진 법인데 네. 그것도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그 어떤 어려웠던 상황을 거쳐서 겨우 만들어진 네. 이제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법인데요. 네. 그걸 빗대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자체가 정말 맞네. 주진우 의원이 너무 이 맥락도 모르고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상대를 공격한다고 하거나 좋은 법을 만드는다라고 하는 것은 야당의 역할일 수 있겠지만 선이 있다라는 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좀 그 저는 이제 국민의힘도 조금 세월이 지나면 정치문법이 바뀔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제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그런 식으로 정치 안 할 거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정치 패턴에 굉장히 후진적이다.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외면받는 지금 당장만 하더라도 예전 같으면 소위 얘기하는 흑색 선전이 막 가능했어요. 소수 언론을 가지고 소위 이제 언프를 하게 되면 마치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아마도 지금 이 순간 김민석 후보자는 범죄자 프레임이 씌워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조국 시즌 2를 해보려고 준비한 기획이 아닌가. 어제만 보더라도 그러니까 논문 표절을 김희정 의원이 굉장히 강조를 하고 카피킬러에 돌렸더니 41%가 표절이더라라고 주장을 하는데 실제로 많은 국민들께서는
어제 그 인사청문회 현장을 실시간 라이브로 보는 네. 거예요. 그러면서 김민석 후보자가 그게 인용한 거 말고 그 논문의 결론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걸 좀 주목해서 설명을 해달라. 아 됐고요. 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아 실제로 김민석 후보자가 썼던 논문의 그 결론이 어떤 것이고 이 내용이 어떻게 유의미하길래 칭화대에서 졸업증명서를 발급했는가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데 그런 내용만 이제 딱 따가지고 보도를 하든 그렇게 했던 방식이 먹혔을 텐데 지금은 뉴미디어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게 먹히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조선일보나 국민의힘 정보도 별로 없고 그리고 힘도 많이 빠졌다. 그렇죠. 네. 그래서 시대가 굉장히 많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문법처럼 이렇게 검은 봉투법 이렇게 네이밍해서 치고 간다고 해도 먹히는 분위기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11시 7분인데요.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뉴스가 너무 많네요. 이 얘기는 해야 되나? 전한길 뉴스가 단독 보도했네요. 아, 예. 근데 심지어 이거 전한길 씨 쪽에서 이제 윤석열 씨 입장을 내주는 것인데 네. 기사가 좀 성의가 없습니다. 오타도 꽤 있어요. 보수 쪽 한 변호사는 대한민국에서 적법 절차와 관련해서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아마 그 변호사 이름을 썼다 지우는 과정에서 이런 게 나오는 것 같고. 아, 은는이가 틀리면 안 되는데. 예. 아, 참 제가 보면서 이거 교정 교율이 핵심입니다. 오탈자 안 됩니다. 민망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예. 그게 지금 윤석열 씨가 처한 현실, 그러니까 본인을 도와주고 있거나 옆에 있는 맞아요. 사람들의 네. 그 수준이라든지 네. 레벨이라고 하는 게 지금 이 정도다라는 예.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러네요. 참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온 국민이 이제 자괴감을 갖게 되는 것이고요. 다시는 이런 나라는 우리 국민들이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유, 오늘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네. 단독도 많았고 매우 좋았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더 재밌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